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안랩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2팀의 윤병성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리허설 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제 기준으로 왼쪽 구역은 막힌 공간이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좀 뚫려 있고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제가 아까 아침에 리허설 때 이쪽만 보고 했던 터라 무의식적으로 이게 등 돌리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꼭 서운해하지 마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GTNA 기반의 네트워크 보안 플랫폼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세션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좀 제목을 거창하게 지어보긴 했는데 결국 저는 이제 안랩에 입사한 이후로 계속 네트워크 제품들에 대한 기획을 해왔고 완전히 네트워크 관점에서 고객분들께 어떤 내용을 설명해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 네트워크 보안 플랫폼이 현재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내용과 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인 AI 관련된 네트워크 보안 플랫폼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동향부터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전 세션도 그렇고 앞에 오전에 키노트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랜섬웨어나 악성 코드 감염되는 사고들이 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대부분이 많은 경우가 랜섬웨어이긴 한데 자세히 보시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SSL VPN입니다. 저는 이제 네트워크를 하는 입장에서 네트워크 관점으로 보다 보니 항상 이 SSL VPN이 악성 코드나 랜섬웨어 감염의 공격 통로로 많이들 활용이 되는 상황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악성 코드 감염 사례에서 가장 이제 공격 통로로 많이 활용되는 게 네트워크 보안 제품 중에서도 특히 SSL VPN입니다. 저희 국내뿐만 아니고 글로벌 벤더라고 해서 사실 악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벤더의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시는 그런 벤더들의 VPN 솔루션이지만 취약점이 발견이 됐고 그걸 이용해서 공격들까지도 발생했고 심지어 일부 사례는 굉장히 큰 피해까지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점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특정 벤더의 솔루션에서 취약점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벤더들의 제품에서 취약점이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CVS 스코어가 10점을 달성한 매우 심각한 수준의 취약점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등록일을 보시면 대부분 올해 등록된 취약점들이고요. 이 사이트는 이제 미국 니스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MVD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보안 취약점들 중에 VPN으로만 검색을 해봤을 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약 780개 정도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페이지에 이만큼 표기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VPN 관련 취약점들이 발견이 되고 악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관점에서 도대체 왜 이 SSL VPN은 이렇게 취약점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공격 도구로서 잘 활용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주요하게 꼽는 두 가지를 뽑아보면 먼저 이 SSL VPN이라는 솔루션의 특성상 이 내부망의 최앞단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솔루션이다 보니 공격자들이 아주 노리기 좋은 타겟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플라이언스 제품의 특성상 패치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서비스 연속성을 위해서 패치를 대부분 바로바로 적용하지 않다 보니 취약점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많은 공격에 악용되는 현실입니다. 단순히 이게 이론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글로벌 특정 벤더의 조사 보고서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통계 자료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만 보면 사실 SSL VPN 굉장히 취약하고 위험한 솔루션이라고 보여지고 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많은 고객분들께서 이 SSL VPN 걷어내야 되냐라고 하면 아마 단 한 분도 걷어내지 못할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필수적인 솔루션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클라우드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나 이런 상황에서 꼭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솔루션이었기 때문에 없앨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솔루션인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SSL VPN을 대체하기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고, 그 답을 이제 제로 트러스트에서 찾았습니다. 저희 안랩 네트워크 보안 플랫폼에서 제로 트러스트는 이 방화벽 제품인 XTG를 통해서 GTNA로서 이제 구현이 되게 됩니다. 네.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이나 미국 니스트의 표준에서 언급하는 아키텍처처럼 아키텍처를 준수해서 이제 PDP 역할을 하는 GTNA 매니저 역할의 XTG 장비 한 대가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PEP 역할을 하는 게이트웨이로서 동작하는 XTG 장비가 한 대 또는 여러 대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GTNA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사용자는 이제 기업 내부의 리소스로 접속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게이트웨이를 통해 바로 리소스로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매니저를 먼저 거쳐서 매니저의 인증을 받고 그 인증의 정책이 통과되는 단말의 경우에만 게이트웨이를 통한 통신이 허용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GTNA 구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서 많이들 쓰고 계시는 V3나 이제 EPP, ESA나 같은 엔드포인트 제품과 그리고 EDR, XDR이나 TIP, 이제 SOA 제품까지 해서 저희 안랩 제품 내에서도 좀 더 확장된 연계 연동을 통해서 인텔리전스를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대응 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면서도 이제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더욱 강력한 이제 GTNA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고객분들께 GTNA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솔루션의 도입이 아니라 기존 쓰시던 방화벽에 매니저로서의 장비 한 대만 더 도입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 기존 인프라에 큰 변경이 필요 없다. 그리고 방화벽 쓰시던 방화벽 장비를 토대로 동작하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GTNA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XTG UI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XTG를 가지고 GTNA를 구성할 때 어떤 절차들을 거쳐서 GTNA를 구축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이제 가장 초기에 뜨는 로그인 화면이고요. 여기서 관리자 로그인을 하게 되면 네, 아마 새로 출시한 제품이라 못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저희 대시보드가 일 때 처음에 뜨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스템 메뉴로 가서 인증서부터 설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인증서는 이제 GTNA 매니저와 게이트웨이 간 연동에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디바이스에 설치해서 GTNA 정책을 타고 매니저의 인증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설 인증서를 등록하거나 아니면은 외부 CA 인증서를 삽입을 해서 설정을 해도 되고요. 인증서를 설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GTNA를 이용해서 내부 리소스에 접근할 사용자를 추가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이 사용자 객체는 사실 저희는 방화벽이기 때문에 GTNA 전용으로 사용하는 객체가 아니고 일반 방화벽 정책에도 사용을 하고 SSL VPN에도 정책을 사용되는 공용 객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꼭 GTNA 사용한 저 옵션의 체크를 꼭 해주셔야 하고요. 그렇게 옵션을 체크하고 사용자를 만들면 이렇게 목록화돼서 사용자가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매니저의 설정 과정입니다. GTNA 매니저를 설정할 때 매니저로 사용할 장비의 인터페이스와 접속 포트 그리고 인증서들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GTNA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이 지속적인 상태 모니터링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디바이스로부터 정보를 어느 주기로 수집할지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이제 60초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관리자가 좀 더 타이트한 GTNA 정책을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5초나 10초 단위까지로도 줄여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매니저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매니저에서 GTNA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생성하게 됩니다. 네, GTNA 프로파일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GTNA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처음에 과정에서는 단순하게 이름과 설명만 입력해서 프로파일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 편집을 누르게 되면 네, 보시는 것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GTNA 프로파일은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디바이스를 통해서 내부 리소스에 접근을 요청할 때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는지 접근을 허용해 줄지를 결정하는 이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데모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윈도우에서 이제 윈도우 11 이상을 사용하는 PC여야 되고, 그리고 저희 V3 설치가 된 상태에서 엔진이 하루 내에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고 실시간 감시가 켜져 있는 상태. 네,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GTNA 프로파일은 뒤에서 이제 설명드린 방화벽 정책에 연동해서 실제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은 게이트웨이를 설정하게 됩니다. 게이트웨이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PDP 매니저 장비와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니저 장비의 IP나 포트 그리고 인증서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매니저의 정보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매니저 장비에 가서 보면 연결 게이트웨이 탭에 연결되어 있는 게이트웨이들이 이렇게 목록화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매니저와 게이트웨이는 꼭 1:1 구성이 아니라 1:n 구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목록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안랩 XTG는 방화벽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책은 이 방화벽 정책을 베이스로 다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출발지 목적지에 필요하신 호스트든 FQDN이든 뭐 사용자 객체든 필요한 객체들을 설정해서 방화벽 정책을 수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상세 설정에 가셔서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GTNA 연동 항목이 있습니다. 저기서 아까 만드셨던 GTNA 프로파일을 연동을 하게 되면 실제로 저 프로파일을 만족하는 디바이스들만 이 방화벽 정책을 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실제로 접속을 하게 될 클라이언트, 사용자들에게 클라이언트를 배포를 해야 되는데요. 매니저 장비의 특정 포트로 접속을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를 다운받을 수 있는 이런 페이지가 연결이 되고요. 여기서 다운받아서 간단한 설치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심플한 UI의 클라이언트가 동작이 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접속을 위해서는 먼저 이제 GTNA 매니저 서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단순하게 뭐 이름과 IP 포트, 인증서 정도로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목록으로 관리가 되고요. 여기서 사용자가 원하는 GTNA 매니저 서버를 선택하시고 연결을 하면 그때 아까 앞 단계에서 생성했던 사용자 객체에 입력했던 ID 패스워드를 통해서 인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연결이 되면 이렇게 GTNA 연결됨이라는 아이콘과 함께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클라이언트 설치된 디바이스가 매니저에 연결이 됐을 때 매니저에서는 디바이스 목록이라는 화면 아래서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이제 연결된 GTN에 연결된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지금 화면은 저희 회사 내부에 설치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환경을 제가 캡처한 거라 저 사용자 부분은 저희 직원분들의 이름이라 좀 지웠고요. 그래서 제 이름만 남겨놓고 했는데 제 이름 왼쪽에 보시면 GTNA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2개의 프로파일이 매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TNA 프로파일은 아까 방화벽 정책 1개에 프로파일 1개를 연동할 수 있고 하나의 프로파일이 여러 개의 방화벽 정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칭된 프로파일에 연동되어 있는 방화벽 정책은 모두 다 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디바이스의 정보까지도 같이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실제 라이브 데모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제가 테스트했던 환경을 보여드리면 아까 앞에서 GTNA 프로파일에다 이제 V3 설치 여부와 이제 실시간 감시 이거를 이제 GTNA 정책으로 입력을 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실제로 제 PC에 GTNA가 연결된 상태에서 실시간 보안 감시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이제 강제로 끄면 아까 보셨던 이 디바이스 목록 화면에서
매칭되었던 GTNA 프로파일이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실질적으로 저는 매니저와 인증을 했지만 매니저에 설정되어 있는 GTNA 프로파일에 매칭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떠한 방화벽 정책도 탈 수 없는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저는 게이트웨이를 통해 내부 리소스에 접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GTNA를 구성해서 운영하시면서 트래픽 분석도 이제 가능하고요. 다양한 조건에서 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위협들에 대한 정보들도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실제로 UI를 좀 보여드리면서 GTNA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성을 하는지를 좀 보여드렸고요. 밖에 이제 부스에서 가보시면 비슷한 환경으로 이제 데모 환경이 실제로 꾸려져 있으니까요. 한번 직접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기본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럼 실제로 어떤 케이스에서 GTNA를 사용하면 좋을지를 좀 한 2가지 정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GTNA 하면 떠올리시는 바로 그 첫 번째 구성이 이제 원격 접속에 대한 접근 제어입니다. 네, 보통 원격 접속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이제 재택근무 그리고 SSL VPN을 사용하는 환경일 텐데요. 네, 앞에서 뭐 구조도와 같이 보여드렸던 것처럼 매니저를 통해서 인증을 하게 되고 게이트웨이가 실질적으로는 SSL VPN 서버 역할을 하게 되겠죠. 네, 저 구간에 매니저의 인증을 통과한 디바이스에 대해서 게이트웨이를 통해 내부 리소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원격 접속의 경우 IPsec VPN도 어떻게 보면 원격 접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통신 방식이 이제 게이트웨이 투 게이트웨이라서 터널링이 맺어져 있는 상태일 텐데 지사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 GTNA 기반으로 접근 제어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사의 직원에게도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하게 하고 똑같이 GTNA 정택을 태우면 먼저 매니저의 인증을 타게 되고요. 인증을 통해서 허용이 된 직원만 IPsec VPN 터널링을 통해서 내부 리소스, 본사 리소스까지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뭐 지금 간단한 케이스를 설명드리면서 저희 사실 원격 접속이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저희 데모 환경과 같이 내부망에서도 똑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더 간단한 구성으로도 사용자들에게 클라이언트만 설치해서 구성하면 쉽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XTG에서 새롭게 이제 개발한 와이어가드 기반의 이제 경량 VPN이나 아니면 에이전트가 없는 SWG 기반의 웹 접속에서도 동일한 플로우를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실제 사용자랑 디바이스가 접속하고자 하는 리소스 앞단에 있는 게이트웨이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던 간에 매니저를 통한 인증 메커니즘을 거치기만 한다면 이제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접근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방화벽 XTG만으로 구성이 가능한 GTNA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SSL VPN, IPsec VPN, 뭐 LW VPN 모두 다 이제 XTG만으로 구성이 가능한 통신 구간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통신 방식에 상관없이 모두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접근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바로 망분리 환경인데요. 사실 좀 최근에 뭐 제로 트러스트랑 더불어서 가장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망분리 환경 하면은 아마 다들 바로 이제 국가 망보안 체계 이제 N2SF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N2SF에서는 이제 그 망분리 완화를 할 수 있는 해소법 중에 하나로 제로 트러스트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리적 망분리가 된 거를 제로 트러스트를 이용해서 논리적 망분리의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걸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N2SF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마침 어제 이제 옆 건물에서 이제 CSK 2025가 있었고 거기에 오후 세션 중에 국정원에서 N2SF 1.0 가이드라인 정식 버전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직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지는 않은 상태라서 오늘 발표 자료는 기존에 배포되었던 드래프트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요. 일단 국가망보안 체계는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쉽게 보면 그냥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밑에 절차 5가지에서 국정원 보안성 검토까지 하는 6단계의 절차를 가장 중요시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걸 좀 더 간단하게 그려놓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네. 결국 N2SF는 현행 망분리 정책에서 인터넷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업무망에서 AI나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네, 정부 시스템이나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기밀, 민감, 공개 이 3단계로 중요도를 구분하고 그 중요도에 따른 보안 통제 정책을 차등으로 적용을 하면 된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서비스의 등급에 따라 적정한 보안 통제 항목의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점이고요. 하나의 좀 간단한 예시를 보면 네. 업무망이 기존에 인터넷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N2SF가 적용되면서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이 되려면 중요도, 업무 중요도가 구분이 되었을 거고 그 3단계 중에 특정 단계가 정의가 됐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보안 통제 항목들이 이렇게 오른쪽에 딸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N2SF에서는 이 보안 통제 항목들을 다 만족을 하게 된다면 업무망 PC여도 외부로 인터넷 연결을 하면 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고객분들이 사실 N2SF를 굉장히 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안 통제 항목도 드래프트 버전으로 보안 통제 항목이 약 180개 정도 되고요. 정식 버전에는 한 250개 정도 된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들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어려워하시는 그 고객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저희 안랩에서는 저희가 가지는 여러 솔루션들이 이 N2SF의 어떤 보안 통제 항목을 만족하는지를 이제 다 정리를 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표는 앞에서 제로 트러스트 설명을 드렸던 방화벽 제품인 XTG 기반으로 제품이 만족하는 보안 통제 항목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서 나열을 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로 트러스트랑 이제 N2SF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드렸는데 지금 아까 제목에서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보안 플랫폼의 현재와 미래라고 했는데요. 제로 트러스트와 N2SF는 이미 도입을 한 기관들도 있고 N2SF 같은 게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제로 트러스트도 많은 기관이나 기업들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XTG 제품을 통해서 지금 당장 바로 도입을 하실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보안 플랫폼의 이제 현재라고 좀 칭해봤고요. 미래는 오늘 ISF의 주제이기도 한 AI와 엮어서 네트워크 보안 플랫폼이 과연 AI와 융합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좀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안랩의 네트워크 보안 플랫폼이 이제 네트워크 플러스라고 명명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4개의 제품이지만 GTNA를 별도의 솔루션으로 빼서 4개 제품 5개 솔루션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의 GTNA는 이제 방화벽 제품을 통해서 구현이 되기는 하지만 기존의 방화벽과는 전혀 다른 체계로 동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특화 기능으로서 만들었기 때문에 별도 이렇게 솔루션으로 좀 분리를 한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구성된 안랩 네트워크 플러스에 과연 어떤 형태로 AI가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방화벽부터 보면 사실 방화벽은 키노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규모가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방화벽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게 뭐 몇만 개씩 유지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하루에도 뭐 수십 수백 개씩 지워지고 삭제되고 추가되고 이렇게 빈번하게 좀 정책 변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책을 최적화해서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저희는 AI를 통해서 조금 더 관리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화벽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IP나 URL, 도메인 이런 정보들을 저희 인프라, 안랩이 가진 인프라에 AI가 이미 도입이 되어서 AI가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분석된 DB들을 이미 제품이 받아서 다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전에 레거시 방화벽을 넘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방화벽들에 대해서 사용이 할 텐데, 애플리케이션이 사실 뭐 AI만 해도 수백 개, 수천 개의 서비스가 벌써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 특정 저희가 사전 정의해 놓은 애플리케이션만으로는 이 방화벽 정책을 온전히 수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애플리케이션 인지 또는 서비스 인지 과정에 AI를 통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인지 또는 어떤 서비스인지를 빠르게 식별하고, 그것을 방화벽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볼 예정입니다. IPS에서도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IPS는 이제 시그니처 탐지가 이제 메인 기능이기는 하지만, 시그니처 탐지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을 같이 제공하면서 위협을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로데이 공격 탐지겠죠. 시그니처가 없는 상황에서도 신종 위협에 대해서 빠르게 식별을 하고 위협을 탐지하거나 이걸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이제 사람의 손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AI의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티 디도스 제품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보안 제품 중에서도 가장 앞단에서 이제 디도스 공격을 온전히 혼자서 다 받아내는 제품인데요. 디도스 방어의 핵심은 이제 트래픽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통한 적정한 임계치 설정을 통해서 공격을 빠르게 식별하고 빠르게 방어하거나 우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 완화 시스템이나 지능형 트래픽 분석과 같은 부분에 AI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에서 많이 설명드렸던 GTNA는 사용자나 디바이스의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이제 접근 제어를 수행하다 보니 이에 대한 정책 최적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용 관리자분들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조차도 굉장히 복잡하실 겁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어서 세밀하게 GTNA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접근이 허용된 디바이스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접속을 할 때도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수준까지 최대한 방화벽 정책을 다 쪼개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정책 최적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AI를 통해서 사용자나 단말의 접근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가지고 정책 최적화와 정책 추천 등을 통해서 저희 안랩에서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AI 기반의 자율 운영 보안 플랫폼 구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제품들의 이제 정책이나 이벤트 로그들을 통합 관리하는 TMS에서는요, 아무래도 다른 보안 장비들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종류의 장비들과 많은 수의 장비들, 그리고 그런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이벤트들이 수집되는 장비다 보니까 이 서로 다른 장비들 간에 이런 보안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화해서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AI가 정책을 최적화하거나 추천해주는 기능과 함께 수집된 수많은 이벤트 로그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복합적인 공격을 탐지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자동 대응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뭐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각 제품별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 AI를 활용하는지 또는 이제 계획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미 뭐 적용이 돼서 동작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RL이나 IPDB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안랩 네트워크 보안 플랫폼이 바라보는 이제 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아까 키노트에서도 계속 언급이 됐던 AI 기반의 보안 운영 자율화를 위해서 네트워크 부분에서의 나아갈 방향을 수립하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플러스는 단순히 네트워크 제품 안에서만 다 뭐 시나리오 구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V3나 EDR이나 뭐 EPP, MDS와 같은 엔드포인트 제품과도 뭐 이미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밀접하게 연동을 통해서 다양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XDR과 TIP, SOA까지 연동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위협 인텔리전스를 강화하고
자산의 리스크 관리를 하고 거기에 나가서 이제 소아를 통한 자동 대응까지 이렇게 확장해 나가려고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지막 방점으로 안랩 AI 플러스와 융합을 통해서 오늘 이번 ISF 주제이기도 한 에이전틱 AI 옵티마이즈 유어 시큐리티 오퍼레이션을 위한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네, 잘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좀 관심과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방금 딱 30분이 맞춰졌네요. 네, 지금까지 TNA 기반으로 현재 네트워크 보안 플랫폼이 제공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AI와 융합을 통해서 앞으로 안랩의 네트워크 보안 플랫폼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트워크 보안 플랫폼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이번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